이번 주말에 우리 오랜만에 외식이나 할까? 분명히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점수를 따고 싶었던 남편의 가벼운 제안이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얼음장 같습니다. 외식? 당신 저번 달 카드값 나온 거 못 봤어? 당신은 왜 그렇게 앞뒤 생각을 안 해?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울컥한 남편이 받아칩니다. 아니 기분 좀 내자고 한 소리에 왜 그렇게 사람을 한심한 사람 만들어?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결국 대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됐다. 말을 말자.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말을 꺼내서 차가운 침묵과 함께 대화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대화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일까요? 심리학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지금 당신의 대화는 주파수가 고장난 무전기와 같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성인이라는 아주 깨끗한 채널을 통해 외식하자라는 다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무전기에는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넌 왜 그렇게 철이 없니? 라는 비난하는 부모의 채널이 수신됩니다. 채널이 맞지 않으니 대화가 통할 리 없습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를 붙잡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꼴이죠. 여기서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마주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 논리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상대방에게는 사사건건 간섭하는 꼰대 같은 부모의 목소리로 혹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토라지는 어린아이의 투정으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당신의 무전기는 이미 잘못된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어떤 인격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주파수로 말을 거는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저 어린 시절부터 살아남기 위해 익힌 서툰 무전기 사용법을 지금까지 고수해 온 것뿐입니다. 이제 그 고장난 무전기를 수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너와 나의 심리학에서는 내 안의 세 가지 인격, PAC 모델을 통해 당신의 대화 채널을 완벽하게 튜닝해 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한 정신과 진료실 심리학자 에릭 번은 환자들을 관찰하다가 기묘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방금까지 점잖게 고민을 털어놓던 중년 신사가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엄격한 교장 선생님처럼 돌변하는 겁니다. 마치 한 사람 안에 3명의 거주자가 번갈아가며 무전기를 뺏어드는 것 같았죠. 에릭 번은 이를 자아 상태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화할 때 사용하는 세 가지 채널 PAC입니다. 첫 번째 채널은 부모 자아, 패런트의 약자 P입니다. 이 채널을 틀면 당신의 목소리엔 권위와 규범이 실립니다. 마땅히 해야지. 그건 틀린 거야. 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튀어나옵니다. 마치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훈육하던 그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그대로 재생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주파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사건건 비판하고 가르치려 드는 비판적 부모, 그리고 내가 다 해줄게, 넌 가만히 있어 라며 과잉 보호하는 양육적 부모죠. 이 채널을 고집하면 상대방은 숨이 막히거나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채널은 아이 자아인 차일드의 C입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뜨거운 주파수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앞에서 느꼈던 감정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나 이거 안 해. 진짜 신난다. 라고 외치는 자유로운 아이도 있지만 눈치를 보며 죄송해요. 제가 잘할게요. 라고 말하는 순응하는 아이도 여기에 속합니다. 문제는 갈등 상황에서 이 채널이 켜질 때입니다. 논리적인 대화는 사라지고 억울함과 분노 혹은 무력감이 무전기를 가득 채우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채널은 바로 성인 자아인 애덜트의 A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깨끗한 고화질 주파수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군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목소리입니다. 마치 유능한 항해사가 거친 파도 속에서도 맨정하게 나침반을 읽는 것과 같은 상태죠. 혹시 이 설명을 들으며 아, 내 무전기는 맨날 I 채널에 고정되어 있네 라거나 내가 바로 그 비판적인 부모 채널이었구나 라며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잠시 멈춰보세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모 채널을 자주 켜는 건 누군가를 책임져야 했던 고단한 삶의 무게 때문이었을 겁니다. 당신의 무전기가 자꾸 I 채널로 돌아가는 건 어린 시절 제대로 위로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당신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주파수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익숙한 수단이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파수가 꼬이면 대화는 반드시 폭발한다는 것은요. 그렇다면 실제 대화 현장에서 이 채널들이 어떻게 엉켜버리는지 그 파괴적인 현장을 목격하러 가보겠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거실 공기는 이미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 있습니다. 상대방의 눈동자에는 분노가 서려 있고 당신의 심장은 터질 듯이 뜁니다. 분명 시작은 차키 어디 있어? 라는 단순한 질문이었는데 왜 10분 만에 우리 이럴 거면 왜 같이 살아? 라는 절망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이 상태를 교차 교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서로의 무전기 주파수가 완전히 꼬여버린 상태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성인 채널로 무전기를 쳤습니다. 여보, 내 차키 어디 있는지 알아? 이건 순수한 정보 요청입니다. 팩트를 묻는 깨끗한 신호죠. 그런데 상대방의 수신기는 이 신호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상대방은 지금 피곤하고 예민한 비판적 부모 채널을 켜두고 있거든요. 상대방의 입에서 벼락 같은 잡음이 쏟아집니다. 당신은 맨날 물건을 아무데나 둬서 문제야. 내가 당신 뒷바라지하는 사람이야? 자, 여기서 대화의 선이 교차됩니다. 나는 성인 대 성인의 대화를 원했는데 상대는 부모 대 아이의 대화로 응수한 겁니다. 당신은 순식간에 차키를 찾는 어른에서 혼나고 있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우리 뇌의 편도체는 비상벨을 울립니다. 공격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똑같이 비판적 부모가 되어 너는 뭐 잘 치우는 줄 알아? 설거지나 똑바로 해! 라고 맞서거나 아니면 아이 자아가 튀어나와 입을 꾹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느 쪽이든 대화는 사망합니다. 에릭 번은 말했습니다. 대화의 선이 평행을 이루는 한 대화는 무한히 계속될 수 있다. 하지만 선이 꼬이는 순간 대화는 중단되고 갈등이 시작된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숨이 턱 막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이야기가 여기 있네. 내가 어제 한 말이 바로 저거였어. 라며 자신의 바닥을 본 것 같아 부끄러울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토록 날카로운 주파수를 쏘아댔다는 사실이 괴로울 수도 있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교차 교류가 일어나는 건 당신이 성격 파탄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는 위협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가장 익숙하고 강력한 방어 기제, 즉 부모자아나 아이자아의 채널을 틀어버리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무전기가 고장난 건 그만큼 당신이 그동안 치열하게 감정의 전쟁터를 버텨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꼬인 주파수를 어떻게 다시 성인 채널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튜닝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무전기가 지지직거리며 비난의 소음이 쏟아지는 그 긴박한 찰나로 돌아가 봅시다. 상대방이 당신은 도대체 왜 그 모양이야? 라며 비난하는 부모 채널로 공격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장난 주파수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대가 어떤 저질 주파수를 쏘든 나는 끝까지 성인 자아 채널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3가지 튜닝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3초의 회로 차단입니다. 상대방의 독설이 귀에 꽂히는 순간 우리 마음속 아이 자아는 즉시 울컥하며 무전기를 뺏으려 듭니다. 너는 뭐 잘한 게 있는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죠. 이때 무전기를 꽉 쥐고 속으로 셋을 세세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끄석거리 이게 뭐야? 당신 하루 종일 대체 뭐 했어? 라고 쏘아붙일 때 즉각적으로 나 노는 줄 알아? 라고 받아치기 전 딱 3초만 멈추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참기가 아닙니다. 요동치는 감정의 회로를 강제로 차단하고 냉정한 항해사인 성인 자아가 조종실에 도착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의 아이 자아가 상처받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주파수는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질문으로 주파수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부모 채널의 특징은 비난과 단정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틀려먹었어 같은 추상적인 공격을 주로 사용하죠. 이때 성인 자아는 팩트라는 도구를 꺼내야 합니다. 감정 섞인 비난에 맞서 싸우지 말고 초점을 사건의 데이터로 옮기십시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비난하는 부모의 채널로 이렇게 공격해옵니다. 당신은 맨날 약속을 안 지켜. 사람이 왜 그렇게 무책임해? 이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성인 자아의 목소리로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약속에 늦어서 많이 화가 났군요. 그런데 맨날이라고 하시면 제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저의 어떤 행동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망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야 제가 다음엔 어떻게 조율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상대가 아무리 비난의 잡음을 섞어도 여러분이 끝까지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로 응대하면 꼬여있던 채널은 결국 성인 자아의 평행 채널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내 안의 아이를 먼저 다독이는 내면 무정입니다. 사실 가장 힘든 건 무시당해서 눈물이 날 것 같은 나 자신을 견디는 일입니다. 상대의 비난을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상대의 무전기가 고장난 상태라고 정의하세요. 직장 상사가 이 따위로 이럴 거면 때려치워 라고 소리칠 때 속으로 자신에게 무전을 보내세요. 저 사람은 지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부모 채널이 폭주하고 있구나. 하지만 저 거친 원사들이 내 가치를 결정짓는 건 아니야. 매연의 아이 자아가 안심해야 성인 자아가 끝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고 업무의 핵심으로 대화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실패해서 예전처럼 화를 내버릴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엉망진창인 소음 속에서 성인 자아라는 채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대화의 주도권을 가진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PAC 모델을 보며 혹시 자책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무전기는 죄가 없습니다. 과거의 서툰 방식들은 그 시절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최선의 방어 기제였을 뿐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시절이 지났고 당신 곁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낡은 주파수 대신 성인 자아라는 깨끗한 채널로 당신의 진심을 전해볼 시간입니다. 내일 또다시 주파수가 꼬여도 괜찮습니다. 상대의 무전기가 고장났구나. 나는 내 채널을 지켜야지 라고 인지하는 그 찰나의 인식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대화의 주인입니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자 타인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오늘 당신이 용기 내어 맞춘 그 미세한 주파수가 평생 평행선을 달리던 누군가와 기적처럼 연결되는 시작점이 되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관계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너와 나의 심리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아이 자아가 튀어나와 대화를 망치게 되나요? 혹은 어떤 말을 들을 때 부모 자아가 되어 상대를 공격하게 되나요? 여러분의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주파수는 조금씩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충분히 잘 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너와 나의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